안녕하십니까. 성신여자대학교 미래인재처장 소현진 교수입니다. 우리 대학에 관심 어린 눈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년 같으면 현장에서 만나 뵀을 텐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현장 입학 설명회가 어려워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2021학년도 입학 전형 안내 동영상은 총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1학년도 입학 전형의 개략적 안내와 학생부 종합 전형, 두 번째는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및 논술, 실기 실적 전형과 정시 전형을 소개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2021학년도 입학 전형의 개략적 안내와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2021학년도 입학 전형의 개략적 안내 및 학생부 종합 전형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주요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모든 전형에서 고교 졸업 연도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났더라도 모든 전형에 응시 가능합니다. 전년도까지 정시 모집에서 실시한 기회균형 선발 전형이 올해부터는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됩니다. 2020학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춘 교육과정 개편으로 통합학부와 첨단학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은 변경된 모집 인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내 모든 전형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 6회 지원 제한 이내에서 고민하실 때 참고하세요. 학생부 종합 전형 중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와 학교 생활 기록부고요. 서류평가 100%로 일괄 선발됩니다. 면접이 없어졌으니 면접 부담 없이 9월에 원서 접수하시고 마음 편히 수능 준비하실 수 있겠죠. 고른 기회 전형 모집 인원이 확대됩니다. 전년보다 54명 늘어난 94명을 모집합니다. 학생부 교과와 논술 우수자 전형에 적용되는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됩니다. 인문계열 2개 합 6 이내, 자연계열은 2개 합 7 이내입니다. 단, 영어 영역 포함 시 인문계열은 2개 합 5 이내, 자연계열은 2개 합 6 이내입니다.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이 186명 증가하여 선발 규모 809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은 정시 비중이 확대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유지되었던 수시 7대 정시 3의 비율에서 올해는 수시 66.6%, 정시 33.4%로 정시 모집 인원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수시는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 실적의 4가지 모집 유형이 있고 정시는 가, 나, 다 군에서 모두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 외에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하나 더 늘었다는 것인데요. 기회균형 선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됩니다. 여기까지 2021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및 모집 인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대입 전형 정보는 이어지는 각 전형별 안내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대학의 모집 학과에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첨단학부의 신설과 일부 유사학과 간의 통합입니다. 신설된 학부로 인해 입학 정원이 212명이나 증가되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다가오는 미래산업의 수요에 발맞춰 신설된 첨단학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입니다. 총 4전공이 있습니다. 기존 학과를 기반으로 한 수학 전공과 통계학 전공을 포함하여 데이터 분석 이론과 응용에 집중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미래 금융 서비스에 최적화된 전문 인력을 목표로 한 핀테크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16명을 모집합니다. 화학에너지 융합학부가 신설되었습니다. 화학과 스마트 에너지 2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물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화학을 기반으로 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다루는 분야까지 확장하였습니다. 두 개의 전공을 연계, 융합하여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국가 핵심 선도 사업으로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분야입니다. 총 58명을 모집합니다. 다음은 AI 융합학부입니다. AI, 인공지능과 지능형 IoT, 사물인터넷의 두 전공이 있습니다. AI 전공에서는 딥러닝 이론과 최신 AI 개발 방법론을, 지능형 IoT 전공에서는 스마트홈, 스마트팜, 스마트 가전 등 관련 제품의 개발과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되는 이론과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미래 사회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131명 모집합니다. 바이오 신약 의과학부가 신설되었습니다. 바이오 신약 전공과 글로벌 의과학 전공 두 개의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이오 신약 전공은 세포 배양, 유전자 재조합 등을 이용하여 신약 개발 전문 연구 인력 및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분야입니다. 글로벌 의과학 전공은 기초 의과학, 의료 커뮤니케이션, 해부학 실습 등의 학습을 통해 글로벌 의료인을 양성합니다. 글로벌 의과학 전공의 경우 해당 전공을 이수하면 국제의과대학인 American University of Antigua의 무시험 입학 전형이 가능합니다. 총 50명 모집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헬스 융합학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식품 영양학 전공과 바이오 헬스 서비스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품 영양학과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의 첨단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 구현을 위해 맞춤형 헬스케어에 관심 있는 학생은 지원하십시오. 총 60명 모집합니다. 첨단학부의 신설과 더불어 올해부터 사회복지학과는 헬스앤웰리스 컬리지에서 사회과학대학으로 소속 단과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설된 통합학부를 소개합니다. 공통점이 많은 학과들을 통합하고 시너지를 높여 더욱 경쟁력 있는 3개의 학부가 탄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영학부입니다. 기존의 경영학과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가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어 학부를 이루었습니다. 전통적 인기 학문인 경영학에 정치, 국제관계, 국제통상 및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국제 비즈니스 리더로서 손색 없는 인재 양성을 목표합니다. 98명 모집합니다. 다음은 법학부입니다. 법학과와 지식산업법학과가 통합되어 단일 전공의 법학부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법을 모두 익힐 뿐만 아니라 지식 기반 사회에 필요한 AI, 문화 콘텐츠 등 특화된 법률 지식을 보유하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또한 실제로 학생들이 법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모의 재판, 리걸 클리닉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는 점이 강점입니다. 100명을 모집합니다. 마지막 스포츠 과학부입니다. 스포츠 레저와 운동 재활 두 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전문적인 실기 기능과 이론을 배우는 것과 더불어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정과 재활의 영역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60명 모집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에 앞서 먼저 수시 지원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시 지원할 때 횟수 제한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바로 6번만 수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개의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큰 고민이 될 수 있겠죠. 수시 전형에 지원하실 수험생들은 이 슬라이드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수시에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 및 실적 이렇게 4가지 유형의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 또 4개의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내 중복 지원이 가능하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최대 4회가 지원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정말 성신여대에 오고 싶으시면 학생부 종합 4번, 학생부 교과 1번, 논술 1번, 실기 및 실적 1번 이렇게 최대 6회를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설명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블라인드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여러분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 자기소개서, 학생부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일체를 평가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혹시 공정성에 위배되는 평가가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면접 시 유의사항 등 수험생에게 안내되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기소개서에 쓰지 말라는 항목, 지원자 성명, 출신 고교 정보, 부모 및 친인척 정보는 절대 쓰지 마세요. 평가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무심코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시 자기소개는 따로 시키지 않으니까 자기소개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인재상이란 해당 입학 전형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은 본인이 이 인재상에 맞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통적인 인재상은 학교 생활에 충실한 인재입니다. 학교 생활 속에서 본인의 꿈을 위해 어떤 과정의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은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학교 생활 우수자, 고른 기회, 기회 균형 선발 전형은 교내 학업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균형 있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기 주도 인재 전형은 전공 분야에 대한 자기 주도적 탐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유형의 전형을 선택해야 한다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주도 인재 전형은 향후 전공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고교 생활 동안 탐구하는 과정이나 노력, 결과 등을 얼마나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출 서류인 자기소개서와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인성,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의 4가지 영역별로 평가하게 됩니다. 인성은 성실성 및 공동체의식, 전공 적합성은 전공 적성 및 전공 이해도, 학업 역량은 학업 의지 및 학업 능력, 발전 가능성은 자기 주도성 및 도전 정신을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위의 요소를 찾아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범대 지원자는 교직을 목표로 한 인재이기에 교직과 관련된 요소들을 추가하여 평가합니다. 인성에서는 교직 소양을, 발전 가능성에서는 교직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서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성의 정의를 보시면 학교 교육을 통해 성장, 발현되는 개인적 품성 및 사회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성실성과 공동체 의식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죠. 슬라이드 하단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인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어떤 항목에서 인성 영역을 평가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전공 적합성은 대학에서 학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전공에 대한 관심 및 노력으로 정의되며 여기서의 핵심은 전공에 대한 관심 및 노력입니다. 즉, 전공 적성과 전공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우수한지를 평가하는 영역이지요. 이 영역은 하단에 보시면 거의 모든 항목에서 평가 요소들을 살펴볼 정도로 그 영역이 광대하고 포괄적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거의 모든 경험들이 전공 적합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학업 역량이란 지원한 전공의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학업 능력인데요. 대학에 입학한 이후 해당 전공을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학업 의지, 학업 능력 등을 하위 평가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평가 항목인 발전 가능성은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결과가 담긴 제출 서류를 통해 여러분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자기소개서 4번 항목에 여러분의 비전을 제시하라고 설명하는데요.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내 세부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화면 왼쪽에 학교생활 우수자, 고른 기회, 기회균형 선발 전형이 보이죠? 자, 이 전형들은 서류평가 100%로 일괄 합산 선발 전형입니다. 즉, 면접 없이 제출 서류인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로 평가하고 선발하는 전형들이죠. 화면 오른쪽을 볼까요? 자기주도 인재 전형이 안내되어 있네요. 이 전형은 단계별 평가를 진행합니다. 서류평가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1단계 합격자로 발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 40%와 1단계 서류평가 성적 6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보시다시피 서류평가만으로 선발하는 유형과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잘 고려하여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번엔 학생부 종합전형 내 두 가지 유형의 서류평가 반영 비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학교생활 우수자, 고른 기회, 기회균형 선발 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일괄 선발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 항목의 반영 비율이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업 역량은 지원한 전공의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학업 능력이며 학교생활 우수자의 인재상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인재입니다.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다면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이 우수할 것이기에 좀 더 높은 비중으로 서류평가를 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위치한 자기주도 인재 전형은 이에 반해 전공 적합성에 좀 더 비중을 두고 평가합니다. 전공 적합성은 전공에 대한 관심 및 노력을 의미하며 자기주도 인재는 전공 분야에 대한 자기 주도적 탐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가 100% 일괄 선발 유형과 1단계 서류평가 100%로 3배수 선발 이후 2단계에서 1단계 서류평가 결과 60%와 면접 40% 비율로 최종 선발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각 전형별로 서류평가 반영 비율을 보실 수 있고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반영 비율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류평가든 면접평가든 입학사정관 2명이 독립적으로 평가합니다. 제출 서류는 두 유형 모두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로 동일합니다. 단, 자기주도 인재 전형에서 모집하는 사범대에 한해서만 교사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출한 서류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여러분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위의 조언을 구할 수는 있지만 베끼거나 대피를 한다면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모두 적발되고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어찌어찌해서 나는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이뤘다 등의 기술 방식보다는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이런 노력과 저런 노력 등등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다 등의 서술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평가자에게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자기소개서 문항은 총 4문항입니다. 1번에서 3번 문항은 대교협 공통 양식입니다. 1번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2번은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세계 이내의 교내 활동, 3번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4번은 대학의 독자적 질문인데요. 독자 질문이지만 이것 또한 다른 대학과 거의 유사합니다. 바로 지원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서술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솔직하고 참신한 비전을 서술해 주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는 자기주도 인재 전형의 2단계에서만 진행됩니다. 평가 항목은 인성, 전공 적합성 및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입학사정관 2명과 지원자 1명의 2대1 면접으로 진행되고 면접 진행 시간은 총 10분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제출 서류에 대한 꼼꼼한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전공 지식에 대한 질문이나 영어로 질문을 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제출 서류에 쓰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접평가에서는 인성 20%, 전공 적합성 및 학업 역량 50%, 발전 가능성 30%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기술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솔직한 답변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사범대 지원자들은 교직을 목표로 입학하시는 분들이기에 면접에서도 교직과 관련된 역량을 주의 깊게 평가합니다. 사범대 지원자의 면접은 교직 소양 20%, 전공 적합성 및 학업 역량 50%, 교직 발전 가능성 30%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교직과 관련된 역량을 평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제출 서류에 쓰지 않은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사범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노력한 항목들이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시겠지만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전형입니다. 어떤 특정한 요소만 좋다고 해서 선발되는 전형은 아니라는 것이죠. 종합적이고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부터 나오는 전형 결과가 향후 여러분의 지원 가능성이나 당락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의 학생부 종합전형 중 학교생활 우수자의 경우 전체적인 경쟁률 평균은 7.4대 1이며 내신 평균은 2.9등급, 최종 등록자의 내신 등급은 약 4.9등급 정도 됩니다. 전년도의 학생부 종합전형 중 자기주도 인재의 경우 전체적인 경쟁률 평균은 14.7대 1이며 내신 평균은 3.3등급, 최종 등록자의 내신 등급은 약 5.5등급 정도 됩니다. 모집 단위별로 차이가 있으니 꼭 여러분이 지원할 학과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전년도 입학 통계 결과에 대해 교사, 학부모, 학생 여러분 모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입학 통계는 전형별 경쟁률 및 실질 경쟁률, 추가 합격 현황, 최종 등록자 성적, 전형별 최종 등록자 산포도입니다. 본교 입학 전형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책자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으로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학관리실로 전화하셔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선전화 929개 2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하고 성신여대 입학처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는 입학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전형에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으로도 실시간 입학 상담이 가능하오니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입학 전형 안내라 다소 까다로운 내용이지만 차분히 살펴보시고 입시 준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수험 생활이지만 잘 이겨내시고 아름다운 성신교정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